안녕하세요. 7월 월말 모의고사 특허법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촬영일자 기준으로 통계표가 나오지 않아서 6월 월말 모의고사하고 마찬가지로 일부 문제 추출해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번, 이거 잘 푸셨나요?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장님은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체. (1번에) 1번 처분해 주체 문제. 청장님은 일반적인 절차 총괄하고요. 원장님은 심판 초기, 담당 심판부 지정되면 심판장님이 총괄하십니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에 벗어나는 것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반론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문특강에서 다 외웠었네요. 심사관님은 하는 거는 심사와 관련된 거. 거절 이후 통지, 각종 결정, 직권재 심사할 때 특허 결정 취소하죠. 직권 보정. 조문특강 때 다 외웠습니다. 심판관님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심판관님은 하고 심판장님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청장님은 산자부로 정한 요건을, 산자부로 정한 요건이 경제적 약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거, 제가 일부러 모의고사 출제했는데, 저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특허청하고 특허심판원 여기랑 법원이랑 대비하면서 적법요건 이거 판례 강의에서 다 끝났네요. 심판청구 이익이라고 하죠. 소의 이익. 이건 직권으로 조사. 여기도 직권으로 조사. 그 다음 본안 관련해서 여기는 당사자 또는 직권. 그러니까 직권 가능. 이에 반해서 철저하게 변론주의. 직권으로 불가. 얘랑 나머지 기타. 구분하기 문제. 이런 거 많이 출제되고 특허청이나 심판원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당사자 변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권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하고 다르게 여기 조문에서는 조문특강 때도 다 외웠네요. 직권 또는 신청, 직권 또는 신청 이런 단어들과 비일비재하다 그랬어요. 직권 또는 신청, 직권 또는 신청. 신청 절차인지 청구 절차인지 이런 건 구분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는 보통 직권이란 말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 이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문제 여기 상황이에요. 심판원 상황. 심판원에서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선대리인 선임해주는 상황인데 저도 국선대리인 돼 있습니다. 국선대리 사건 제가 지금도 몇 건 하고 있고요. 그 국선대리인은 나라에서 당신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대리인 도와줄게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청이나 심판원 같은 경우는 조문특강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권 또는 신청. 여기 또는 신청이 들어와도 어색해하지 말아요. 근데 법원은 웬만하면은 여기 직권이 들어와도 어색해하지 말아요. 근데 법원은 웬만하면 직권 들어오면 좀 의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허관리인 선임, 국선대리인 선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권으로 나서서 당신 무조건 국선대리 쓰시고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경제적 약자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뿐이지 무조건 도와줄게. 이 뉘앙스 뭔지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직권도 좀 잘못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1번 첫 번째 청장님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심판사건에 대해서 경쟁력과 도와주는 정치이기 때문에 심판원 업무입니다. 심판원 업무는 심판 초기는 원장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처음에는 좀 원장님이세요.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 또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력 약자가 신청하면 국선 대리는 선임을 해주고요. 나라에서 무조건 당신이 경제력 약자인지 아닌지 나라가 알기도 힘들고 당신 무조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 옵니다. 혹시 이 사건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선 대리인 선임이 되고요. 그 선임 결과를 통지서로 보내줍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청장님은 처분해 주셔도 틀렸고 선제부로 정한 요건이 경제력 약자 얘기하는 거고요. 심판당자의 신청 또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신청으로 구성되는 선임해 줄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좋은 문제는 OX 포인트가 여러 곳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 강의에서 판례 문제는 OX 포인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문제는 OX 포인트가 다수인 곳이 많아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2번 심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약자가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제적 약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허법상 당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택도 없는 사건 같은 경우는 국선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는 권리남용 이것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심판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택도 없는 사건 갖다가 자꾸 심판 청구하려고 하면은 비싸신 분들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심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택도 없는 경우는 이런 거는 심판해봤자 당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국선 대리는 선임해 줄 수가 없고 심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는 선임해 주지 않습니다. 국선대리는 선임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 심판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 감면해 줍니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일정 부분 감면해 줍니다. 정확하게 얼마 감면해 주는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선대리 사건 몇 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리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주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뭐 얼마 주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건 사실 뭐 선의의 목적으로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이어서 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건 이 국선대리 사건은 돈이 다 싸게 해준다. 경쟁력자 보호해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뉘앙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심판 청구료도 조금 싸게 감면해 주십니다. 3번 심판장은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음으로 주시 나왔네요. 심판장님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 지정. 이거는 심판장님 맞아요. 전문심리위원은 심판 계속하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이거 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와야겠다. 기술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전문심리위원을 참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심판장님께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참여 결정을 하세요. 조정위원회 회부도 똑같습니다. 우리 조문특강 때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문심리위원하고 조정위원회 회부가 비슷한 라인을 타요. 외부 전문가,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심판으로 싸우지 말고 내려가서 그냥 화해하고 끝내라. 내린다를 회부한다라고 합니다. 얘네가 라인이 비슷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문심리원 초비하는 분이 상대방한테 유리한 분 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전문심리원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이 교수님 괜찮냐? 이 교수님 공정하게 할 거 같냐? 이런 걸 물어봐서 오케이 내가 그럼 모시고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정도 너희들 굳이 싸우지 말고 내려가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의견 들어보고 야 내려갔다 와. 조정위원 내려가는 거죠. 처음으로 심판장님 맞습니다. 직권에 따른 결정 이것도 맞고요. 전문심리위원 지정해서 심판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심판 절차에 참여시킨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건마다 한 명 이상의 전문심리 지정합니다. 이거 당연한 소리예요. 그냥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직권을 결정한다. 이 라인을 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이요. 전문심리위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때 이분 모시고 와도 되냐라고 듣고서는 결정을 하지만
당사자가 이분 모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도 결정했을 때 재척기피 사유가 있으면 또 재척기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심리원 재척기피 대상이 됩니다. 재척기피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됐는데 심사관님, 심판관님만 재척기피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재척기피 대상이 됩니다. 이분 말고 누구 계시냐면 전문심리위원 계세요. 그 다음에 특허법원에는 판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심리위원으로 계십니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재척기피 대상이 돼요. 심사관님, 심판관님, 판사님만 재척기피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폭넓게 재척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폭넓다는 것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다 될 수 있다. 1번 문제 이거 잘하면은 지금 조문 공부는 마스터 된 겁니다. 제가 조문 가지고 꽤 꼬아낸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이거를 너무 쉽게 OX를 다 하실 수 있었다면 특히나 1번 같은 경우 틀린 부분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두 군데를 전부 다 쉽게 찾으실 수 있었다면 조문 공부하는 법을 아시는 분인 거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은 만점 받으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조금 어려웠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조문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또는 서브집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조문은 조문 노트 아니면 서브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느껴보시고요. 정리 방법을 한번 이번 기회에 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특허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권이 공유, 아이고 이거 0.1초네요. 중문특강에서 다 외웠었다. 특파권, 특허권이 공유면은 쟁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동의 2. 절차, 고유 필수적 공동인지 1인인지 3. 이거 공유 분할 가능하다. 판례에 써 있죠? 동의는 이전 실시권 질권, 이전의 상속자 일반 승계 제외, 절차는 출원, 존속기간 출원, 심판 고유 필수적 공동, 그 다음에 심결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특허법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침해 소송들,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이런 것들은 1인이 가능. 얘들은 고유 필수적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쓴다고 했었죠? 민사소송법적 용어로 알아두세요. 고유 필수적으로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공동. 출원 같이 안 하면 거저결정, 존속기간 출원 같이 안 하면 거저결정, 심판 같이 안 하면 각하심결 당합니다. 1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무슨 경우 나오자마자 저거 떠오르시면은 완성되신 겁니다.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 양도할 수 있다. 0.1초죠. 지분 양도. 2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목적한 질권 설정할 0.01초네요. 여기 질권. 그 다음에 참고로 특파권인 경우는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이 아예 안 되고 실시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죠. 3번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에 대해서 이거 요번에 판례에서 했네요. 실시권은 지분에 대한 실시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판례 강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판례 강의 종강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바로 0.1초 만에 떠오르실 겁니다. 실시권이라는 것은 100% 특허권 100% 지분에 대해서 실시권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 100% 실시권 설정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100%에 대해서 실시권을 설정하는 거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지분별 실시권이라는 거는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양도, 이건 지분별로 양도하는 거고요. 질권, 이건 지분별로 질권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50% 갖고 있으면 50%만 넘기는 거고요. 50% 갖고 있으면 50%에 대해서만 돈 빌리는 겁니다. 근데 실시권은
50%고 50%에 대한 실시권인 건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시권은 100%에 대해서만 실시권 가능한데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100%에 대해 실시권 가능하다. 요거 문제. 요거 구분 문제. 판례 강의하신 분들은 0.1초 만에 구분되실 겁니다. 4번 상수 달반 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 이전은 등록해야만 효력. 0.01초네요. 동의하고 친고 세트 메뉴 있었습니다. 그게 등록. 특허권은 서리 포처, 설정, 이전, 포기, 처분 제한. 이전의 상수 달반 승계 예외. 전용인은 서리 변소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2의 상수 달반 승계 예외, 소의 혼동한 경우 예외. 그 다음에 통상 실시권은 서리 변소처가 대항 요건으로 가죠. 질권은 누구의 질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의 질권이면은 서리 변소가 대항 요건, 예의 질권이들이면은 서리 변소처가 효력 발생 요건. 0.01초였습니다. 상수 달반 승계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 등록해야만 효력 발생한다. 여기요. 이거 괄호가 상수 달반 승계거든요. 이걸 제외한 이전은 등록해야지만 효력 발생하죠. 5번 특허권자는 전용 실시권 질권자, 통상 실권자는 2명이 있습니다. 특허의 통상이하고 전용의 통상이가 있죠. 얘가 대빵이고 얘 밑에 전용이, 통상이, 질권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얘 밑에 통상이, 질권이가 있을 수 있고 얘 밑에 질권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통상이는 얘 밑에 있는 통상이가 있고 얘 밑에 있는 통상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공유 파트에서 통상이를 양도하려고, 공유가 아니라 그냥 통상이를 양도하려고 그래. 통상이 양도하려고 그러면 위로 동인데 얘는 위가 1명이에요. 얘는 위가 2명입니다. 이거 구분하기. 잘 구분하세요. 누구 통상인지. 지금 여기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통상이. 그리고 발진법 10조 1항이 직무 발명에 따른 법정 실권자인데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 이 0.00001초네요. 얘는 뭐죠? 동의 쟁점이죠? 동의가 내가 돈 버는 거야. 사용수익행위. 이건 위나 옆으로 동의. 갖다 버리는 거야. 처분행위. 이건 밑으로 동의. 특허권의 처분행위가 특허권 포기하고 정정심판, 정정청구가 있었습니다. 밑에 애들 동의받아야 되는데 밑에 애들이 전질직허, 전용이, 질권이, 직무발명에 따른 법정실시권자, 전질직허, 허락에 한 통상실권자. 이 통상인은 얘랑 얘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얘네들 동의 필요 없다. 0.1초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0.1초 만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공부가 완성된 거고요. 아직 4번 문제 같은 게 흔들리면은 이런 것들은 필기노트, 우리 기본 강의 때는 필기노트 있죠. 그런 거 정리 좀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서브집 보시는 분들은 서브집에 저거 싹 다 정리했었죠. 조문특강 할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다음번에는 0.1초 만에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법정실시권. 1번.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0.1초. 기본 강의 때 기억나시나요? 먼저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명하고 먼저 출원. 먼저 발명을 선발명주의, 먼저 출원은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어디나 선출원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명의 시점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발명의 시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다? 무조건 X.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실시를 하지 않거나 실시 준비하지 않는 자는 선생은 통선시험 갖지 못한다. 0.1초네요. 103조 선사용권은 출원시, 만약에 우선권 주행했으면 우선일로 가고요. 이거 전에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시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 선사용권 안 나와요.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공장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고 있거나 공장 만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돈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돈 투자도 안 했으면 선사용권 나오지가 않아요. 103조죠. 발명 시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출원시 기준으로 출원 전에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시 또는 준비.
2번 선사용권은 실수학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아유 이거 0점을 쳐내요. 이게 이전 관련해서 기억나세요? 실시권 이전? 기출문제에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전용이는 위나 옆으로 동의. 동의라고 쓸게요 그냥. 동의받거나 아니면 상설반 승계 아니면 이거요. 실수학과 함께 이전. 통상이는 똑같습니다. 다만 강제 실시권은 별도 취급해요. 106조에는 조문이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107조, 138조. 107조 제정, 온리 실사학과 함께만. 장난 아니죠? 0.1초 만에 했습니다. 얘는 온리 원권리와 함께만. 기본 강의, 좋은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외웠었네요. 선사용권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강제 실시권 말고 일반적인 거. 허락에 한 통상 실시권, 법정 실시권.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그럼 선사용권은 동의받거나 상설반 생기거나 실수학과 함께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사용권은 실수학과 함께 넘길 수 있다. 맞네요. 3번.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에 특허 발매 실시에 의한 통상시권을 취득한 자는 특허 전용이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번호를 7번에 3번. 여러분들 이거 필기 깔끔하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저 번호를 바보같이 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 각 문제 어떤 번호인지 아시죠? 이거 많이 했었네요. 좋은 특강 때. 실시권 얘기가 나오면 세트 메뉴. 특허 전용이 통상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질권이 나오면 무조건 X라고 했습니다. 배타권 얘기할 때는 특허 전용이만 나와야 돼요. 여기 통상이나 질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로열티 받는 사람들은 이 배타권자가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 배타권자에게 로열티 제공, 특허나 전용이한테 로열티 제공한다. 만약에 통상이한테 로열티 제공한다. 바로 0.1초 만에 X.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무효심판 관련된 법정 실시권이 뭐예요? 무효심판 관련된 거. 이게 특허 무효심판 걸리고 특허본부에 예고 등록한다고 했어요. 이거 전에 실시하고 있어. 또는 이게 104조고 103조의 아이고 이거 저 칠판이 없네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특허권 이전 등록 전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특허권 받았다가 남한테 뺏겨. 특허권 받았다가 내 거 없어지고 남이 특허 똑같은 거 받아. 이 상황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중용권이라고 한다. 중용권은 뭐라 그래요? 심사위원님께서 특허 일정 줘갖고 특허권까지 받아서 그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게 중용권. 선사용권은 출원 전부터 내가 쓰고 있다. 선사용권. 중용권은 심사위원님 특허 일정과 특허 등록 받고 내가 그걸 참고로 쓰고 있다. 이 중용권. 무효심판 등록 전에 법정 실시권 같은 경우는 2개, 7개로 나눠서 7개 같은 경우는 선의가 만족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선의 만족되는 시점들 물어보고 있네요. 무효심판 청구 예고 등록 전. 이 상황인데 예고 등록 전 이거 시점 맞죠? 예고 등록 전에 어디 갔어요? 특허 발매 실시에 의한 통상시권 취득한 자는 이거 104조 이거 법정 실시권 취득한 자는 여기다 할까요? 직선 디음만 공짜입니다.
직무발명, 선사용권, 디자인권자, 후용권만 공짜예요. 이거 다 외웠습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은 직선디우가 아니네요. 로열티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열티는 베타권자한테 내는 겁니다. 실시권자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예, 이분들은 로열티 지급해야 되는데 특허 또는 전용이에게 누구누구에게 잘 됐네요. 누구누구에게 로열티 지급해야 된다. 3번 맞았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4번 출원일간 동일자에 출원되어서 특허권과 저촉되는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면 105조다. 105조. 이거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지웠다가 가겠습니다. 105조. 105조인데 105조 같은 경우는 후출원만 아니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선출원이거나 동일자이면 제한이 없어요. 후출원만 제한됩니다. 후출원만 실시가 제한됩니다. 후출원만 실시가 제한된다고 외우시면 돼요. 후출원만 실시가 제한된다. 후출원만 실시가 제한된다. 그게 105조하고 98조에서 나옵니다. 105조에서 98조. 얘는 동일자네요. 그러니까 법정시권 받을 수 있어요. 동일자에 출원돼서 저촉되는 디자인권의 존속기한 만료. 이거 체크. 디자인권이 무효심판에서 죽거나 등록료 미납으로 죽거나 하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존속기한 만료로 죽어야 됩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동일자 출원도 맞았고요. 존속기한 만료도 맞았네요. 디자인권자가 통상지권 취득한 경우는 이게 2개, 7개 중에 2개네요. 공표의견지에서 주는 거. 그 디자인권자는 특허 전용이에게 누구누구에게는 맞네요. 베타권자한테 로열티 지급하는 거니까 대가를 근데 여기가 틀렸네요. 직선디우의 D입니다. D. 직선디우의 디자인권자는 무상입니다. 베타권자한테 특허 쪽 베타권자한테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에서는 선출원과 동일자면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후출원이 아닌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굳이 로열티 줄 필요가 없어요. 5번 선사용권 통상시권. 이게 선사용권 얘기하는 겁니다. 선사용권의 경우는 특허 전용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0.00001초네요. 직선디우의 여기입니다. 선사용권. 선사용권은 무상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9번 문제 잘 푸셨나요? 9번 문제 사령 문제입니다. 이런 거 연습 좀 하셔야 되는데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조문 루트나 서브집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집 풀어야 됩니다. 문제집. OX 문제집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 이제 곧 나올 건데 OX 문제집 달달달달 외우시고 기출문제집 나오시면 그것도 최대한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 외우면 풀 수 있는 4례형 문제였습니다. 4례형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4례형 문제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